여러분들 어제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소폭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많이는 아니에요. 코스닥이 그래도 0.8%, 코스피가 0.1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기존에 약했던 AI 이런 테마들이 오늘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고, 자 그리고 저출산에 이어서 오늘은 원격 근무 관련해서 그런 관련주들이 또 새롭게 테마를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조금 뒤숭숭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새롭게 이렇게 테마들이 나와주고 있고 계속 연속성이 좀 보여주는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까지 시장이 최악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장중에 코스닥 흔들리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변동성에서는 취약하다. 그죠? 조금 1% 넘게 올랐다가 그거를 오후장에 1시쯤에 그걸 전부 다 반납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지수도 위아래 변동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올랐으니까 이제 바닥 찍었나? 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너무 지수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시장에서 그냥 중심주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눌림이나 아니면 거기 내에서 거래대금 몰리는 거 확인하면서 짧게 또 매매를 하신다면은 아마 시장 상황과 크게 관계없이 또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새벽에 갤럭시 공개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리뷰나 이런 것들 영상을 올려놨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첫 시도죠. 온디바이스 AI로 새로운 경험 보니까 자유롭게 번역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신기했던 것 같고 AI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나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해석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개 이후에 오늘 특히 AI 관련 종목들이 잘 올랐습니다. 그리고 15개의 언어를 자동 번역이 나온 그런 기능도 괜찮은데 라는 반응이 나오니까 또 언어 관련 AI 종목들도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AI 종목으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스터 소프트도 오늘 신고가의 흐름이 나와줬죠. 그리고 언어 관련으로는 이거 플리토 그동안은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었는데 오늘 좀 신고가를 가주면서 거래대금은 좀 약해요. 아무래도 언어 관련 조금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확실히 시장의 중심주에서 식지는 않는구나. 연속성이 끝나나 싶으면 또 다시 불타오르고 또 이번에는 온디바이스 AI 갤럭시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출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이 갭이 크게 떴어요. 그런데 뉴스에 따른 차익 실현 때문에 오히려 뉴스에 따른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와서 신고가 이후에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 테마가 끝났냐? 이게 이쪽으로 옮겨갔어. 원격 근무. 그래서 이게 저출산 대책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뉴스를 먼저 한번 본다면은 총선 저출생 정책 대결 직접 나선 한동훈 이재명. 그래서 한동훈 이재명이 대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육아휴직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원한다면은 원격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게 본다면은 유아용품만 가는 게 아니라 원격 근무 여기 관련된 정책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장난 아니에요. 마지막에 올랐던 게 포시에스 그리고 알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줬고 오늘 시간에서는 시총은 적지만 링네트, ECS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때 원격근무, 재택근무 관련해서 테마로 한참 움직였었잖아요.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 링네트, ECS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도 조금 움직여줬는데 현재 시간 내에서도 상한가를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너무 갭 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면은 갭 뜨고 하락하는 이런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갭 뜬다고 무조건 돌격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런 수급이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또 테마가 형성된 만큼 이 연속성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이나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대기 매수세 또한 일부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테마 저출생 관련해서 원격 근무 다시 한번 들어왔다.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또 추가적인 뉴스 요거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발표 인구부를 신설한다고 하네요. 인구부 신설 아빠 휴가 의무화. 아빠들이 좋아하시겠는데? 아빠 휴가 의무화 이제 눈치를 안 봐도 되잖아. 정책이니까. 근데 단 이게 총선용으로 잠깐 하다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이미 시기 지났지만 저는 이미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런 것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전쟁은 조금 사그라드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전쟁 관련된 뉴스는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도 지수가 살짝 흔들리니까 또 부정의 테마, 우리 또 전쟁 관련 테마, 흥구, 석유, 그 다음에 뭐 흥하, 해운 이런 종목들 장중에 변동성 다 10% 이상 나와줬거든요. 뭐 흥구, 석유, 대한해운, 한국석유는 조금 안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은 사료주들이 갭이 크게 떴었죠. 사료주들이 많이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장 막판에는 물류 쪽, 뭐 태웅로직스나 동방이나 이런 종목들이 장 막판에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런 뉴스죠. 뭐 이란, 이번에는 뭐 핵보유 이웃 파키스탄 공습, 어린이 2명 사망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점점 확전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확전. 뭐 단기간에 끝날 기미가 아니고 지금 여기저기 전쟁 뉴스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고 확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핵보유 하고 있는 국가들까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 관련된 것도 정기적으로 뉴스 체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용조용히 또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우주 쪽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테마성을 올랐던 AP 위성, 컨텍 이런 종목들도 사실상 지수가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고가놀이로 야금야금 이렇게 횡보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거리랑 줄이면서. 그리고 AP 위성은 어제 하락했던 거 오늘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대형주를 한번 본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추세 꺾이는 듯 했는데 다시 올려놓는 모습, 14만원대 회복을 해놨고, 한국 항공우주 이런 종목도 단기 여기 박스권 매매로 좀 잘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뉴스를 본다면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인수 된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 외에도 우주 항공 산업이 자금 조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뭐 IPO 준비 기업도 뭐 증시 입성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오히려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빠르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또 연초에 많이 다뤘던 우주 항공청법 통과 이후에 제 한국판 스페이스 X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뉴스가 아마 4월, 5월 달에도 또 관심 있게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마 선제적인 투자가 리밋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 테마도 아직은 주도 테마급 뭐 AI에 많이 묻혀가지고 조용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상 조용히 나름대로의 관리를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강하게 올랐던 오늘의 주도 테마 중에 AI가 있고, 그 다음에 자택근무가 있고, 요것도 있네요. 메타버스 쪽. 메타버스 쪽에서도 최근에 테마성으로 올라왔던 게 뭐 4x4, 그 다음에 롯데정보통신 이런 종목도 추세가 너무 좋아요. 그 외에도 여기 MP, 자이언트 스텝, 넥스트 이런 종목들도 소형주들도 있는데, 뭐 강한 거래대금이 좀 아니라서 매매하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일정에서 체크를 해드렸는데, 내일이죠. 19일날 비전프로 이제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 과연 얼만큼 빠르게 물량이 한 번에 완판이 되는지, 요거에 따른 또 후속 뉴스가 붙느냐에 따라서 메타버스 테마도 한 번 더 순환매 들어올 가능성 열어놔야겠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로봇 쪽은 AI 비해서 많이 약한 모습, 오늘 일제히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큰 폭의 폭락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뉴로메카는 거의 폭락에 가깝게 하락이 나왔죠. 11%. 그래서 로봇 쪽은 투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차라리 AI랑 기타 정책 테마 위주로 강하게 몰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오늘같이 매일같이 뭐 테마주 장세 회피할 것이냐, 어제 말씀드렸지만 현재 환율이나 기타 대외적인 이런 지표들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대표 JYP 주식 50억 추가 매수했대요. 와, 대단한데? 잠깐만 JYP 한번 주가 한번 볼까요? JYP 최근에 엔터주 많이 안 좋았잖아요. 많이 하락을 해서, 왜냐면 우리 JYP가 그 슈카월드 채널에 나가서 우리 회사 지금 너무 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가가 더 하락하니까 과감하게 50억 추가 매수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6만 200주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반응이 없네. 전혀 반응은 없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와, 진짜 이거 요즘에 게임주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NC소프트 주가 한번 볼까요? 지하십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야, 언제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거야? 작년 초말에도 4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9만원이야. 이 정도면은 몇 퍼센트? 마이너스 60%입니다. 근데 여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사우디 국부 펀드도 여기다 1조로 넣었대요. 1조 넣어서 지금 마이너스 60%라고 합니다. 이거까지 알 수는 없었지. 이렇게 또 리니지 라이크가 이렇게 욕먹으면서 흥행을 못할 거라고는 알기가 쉽지 않죠. 우리 국내 또 분위기가 좀 게임에 대한 좀 인식이나 리니지 라이크를 너무 싫어하는 이런 인식이 좀 커지면서 나온 결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아마 이쪽에서 콘솔 쪽이나 누구나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좀 캐주얼한 이런 게임 쪽으로 만약에 방향성을 바꿔야 아마 좀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게임
관련된 뉴스도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웹툰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밀리의 서재, 물론 오늘 살짝 AI까지 같이 엮이면서 오르긴 했습니다. 거래대금도 괜찮게 터져줬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밀리의 서재, 뭐 DNC 미디어 오늘 다 고점 돌파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를 본다면은 웹툰 산업 매출액 1조 8천억 역대 최대다.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야. 자, 웹툰이 정말 저는 잘 안 보긴 하지만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은 웹툰 다 보는 것 같아.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만화책방 가갖고 책 빌려서 봤는데 한 권에 300원인가? 그렇게 해서 빌려서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확실히 웹툰으로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뭐 AI까지 접목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시장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우리 또 여기 내에서 또 투자 전략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잘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대비만 되어 있다면 주가 하락이 당신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 동전의 앞면 뒷면 같은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락이 오면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영원히 상승하는 시장은 없다.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은 없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원칙대로 투자를 이어나가면 된다. 그리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현금 비중이나 투자 전략에 따라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준비만 되어 있다면 타격을 줄 수 없다.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